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 정말 최고의 단백질 식품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흡수율까지 뛰어난 10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단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가 있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과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식품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근감소증, 당뇨, 치매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10가지 식품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식품 10위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유래한 곡물로 식물성 단백질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퀴노아에는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계란 100g당 13g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퀴노아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드물게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걱정하는 근감소증이나 관절 약화 문제에 있어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퀴노아는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매우 적합하며 위장에도 부담이 적어 소화 흡수가 뛰어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도 적합한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퀴노아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근육량 유지와 혈당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캠페롤이 풍부하여 염증 억제 및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달리 퀴노아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치아씨드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으로 계란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립니다. 치아씨드는 100g당 약 1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삶은 계란보다 높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어 계란과 매우 흡사한 생리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년층에서 중요한 뼈 건강, 근육량 유지, 심혈관 건강에 이점이 큰 식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60대 이후에는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인데 치아씨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치아씨드를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했다는 캐나다 퀘벡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수분을 흡수하면 최대 12배까지 팽창해 젤 형태가 되는데 이로 인해 위장 내에서 포만감을 주며 혈당 상승을 억제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비교할 때 치아씨드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계란이 고단백이라면 치아씨드는 고단백 플러스 항염증 플러스 심혈관 보호까지 복합적 건강을 위한 슈퍼 종합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위는 두부입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지만 진짜 가치는 몰랐던 두부.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이 식품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두부는 100g당 평균 17g 내외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단백 두부로 불리는 단백질 강화 제품은 100g당
20g이 넘는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평균 단백질 13g보다 확연히 높으며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순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두부는 아미노산 밸런스가 매우 우수하며 이소폴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히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 노인 그룹은 대퇴골 골밀도가 12%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근육량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부는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가 잘 되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위염, 장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도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계란과 달리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고 된장국, 찌개, 구이 등 어디에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인,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해 노인성 빈혈과 피로 해소에도 좋으며 두부에 포함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노년의 건강약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7위는 렌틸콩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고기나 계란에서만 찾으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릴 작지만 강한 이 식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렌틸콩은 100g당 약 1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계란보다 약 40%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삶은 렌틸콩도 100g당 9g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 철분, 엽산,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관리가 필수입니다. 렌틸콩은 이러한 건강 지표를 동시에 잡아주는 슈퍼 곡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중년 이후 고혈압 관리에 렌틸콩 같은 고섬유질 식단을 권장할 정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포함한 식단을 8주간 섭취한 중년 여성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이상 감소한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은 포만감이 매우 높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고단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함량은 매우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계란과 비교하면 렌틸콩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질환 예방에 특히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위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보다 진하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농축 과정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0g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고단백 제품의 경우 17에서 20g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계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흡수율을 자랑하며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적합한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과 함께 유익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며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염증성 질환, 당뇨, 심지어 치매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 위험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장내 염증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칼슘, 칼륨, 비타민 B12가 풍부해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과 비교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무가당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혈당이나 체중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어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계란이 전통이라면 그릭 요거트는 현대식 단백질입니다. 5위는 땅콩버터입니다. 빵에 발라 드시던 땅콩버터가 사실은 계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맛 속에 숨은 이 영양소,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땅콩버터는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계란보다 약 2배 가까운 고단백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방 식품이라 멀리하지만 천연 땅콩 100%로 만든 무가당 땅콩버터는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특히 땅콩의 단백질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근육 회복의 핵심적인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노년층이 흔히 겪는 단백질 부족형 비만은 살은 찌지만 근육이 부족한 상태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이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2015년 한 연구에서는 땅콩버터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중년 남성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땅콩버터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식품이며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혈관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단 시중에 설탕이나 경화유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무염, 무가당의 100% 땅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란과 달리 섭취 시 익히거나 조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땅콩버터만의 강점입니다. 4위는 참치입니다. 그저 밥반찬 정도로 생각하셨던 참치, 알고 보면 계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참치는 100g당 약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계란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낮고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의 질적 측면에서도 계란을 능가합니다. 가열된 캔참치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아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흔히 겪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감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참치는 이 모든 성분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피로회복과 세포 재생에 효과적이며 근감소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참치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인지기능 유지에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참치는 DHA와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 혈액순환 개선,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에도 오메가3는 있지만 참치에는 그 양이 월등히 많아 뇌 혈관 건강이 중요한 60대 이후 시기엔 매우 유리한 식품입니다. 단 참치캔을 선택할 땐 식물성 기름보다는 물이나 자체 육즙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위는 닭가슴살입니다. 다이어트용으로만 드셨던 닭가슴살, 사실은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계란보다 무려 2배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단백질 효율성 면에서 최고의 식품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나 재활치료를 받는 중장년층에게도 자주 권장되곤 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지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 관절 통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입니다. 닭가슴살은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류신과 글루타민이 풍부하고 비타민 소화율이 매우 높아 노년기 단백질 보충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는 고령자의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1에서 1.2g으로 제한하며 특히 흡수가 빠르고
지방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로 닭가슴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조리 방식에 따라 식감이나 영양소 손실이 달라지는데 압력찜이나 수비드 방식은 단백질 보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과 달리 노른자에 의한 콜레스테롤 부담이 없고 담백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와 곁들여도 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증가가 우려되는 노년층에게는 고단백 저지방 식단이 필요하고 닭가슴살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계란보다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죠. 2위는 햄프시드, 즉 대마씨입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받기 쉬운 이 씨앗은 사실 단백질 영양소의 끝판왕입니다. 계란보다 흡수가 빠르고 근육과 관절에 더 이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무게의 계란보다 거의 2.5배 가까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햄프시드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희귀하게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보행 불균형이 나타나기 쉬운데 햄프시드의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이 없어 위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편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햄프 단백질이 고령자의 근육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육류보다 체내 염증 반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햄프시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이상적인 3대 1의 비율로 들어있어 심장 건강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계란보다 더 적은 포화지방과 더 많은 필수지방산의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햄프시드는 하루 두세 숟가락이면 1일 단백질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샐러드, 요거트, 밥에 곁들여도 전혀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황태입니다. 숙취 해소용 국물로만 알고 계셨던 황태.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고단백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루 한 조각이면 단백질, 뼈 건강,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황태는 100g당 약 75g의 단백질을 함유한 단백질 함량 최상위권 식품입니다. 이는 같은 무게의 계란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양으로 단백질 괴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칼슘, 인, 마그네슘, 비타민 B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한 육류 대체 식품을 넘어서는 종합 영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태는 바닷바람과 눈, 추위를 견디며 자연 건조된 명태로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농축되어 소화율도 높아 노년층에게 특히 이상적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며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황태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중장년층 그룹은 근육량 유지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건조식품 특유의 고단백 밀도 덕분에 소량만으로도 단백질 필요량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고 나트륨 함량도 조절이 가능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적절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끓여도 구워도 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노년층의 식욕을 돋워주는 실용적인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녹두를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고 몸속 독이 빠지고 심지어 중풍까지 막아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두라고 하면 흔히 여름에 먹는 녹두전이나 빈대떡, 팥죽처럼 간단히 죽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 작은 녹색의 알맹이 안에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오르고
관절은 시큰거리고 위장은 더 약해지고 무엇보다 열이 잘 나고 쉽게 붓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약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녹두가 왜 천연 해독제라 불리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관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까지 돕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까지 알려드리니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녹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해독 및 체내 열내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더위를 먹고 체력이 약해질 때 시원한 녹두죽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더위 먹으면 녹두죽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녹두는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더워도 쉽게 지치거나 열이 오르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열이 한 번 오르면 혈압이 함께 치솟으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하면 중풍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과 비타민 B군, 그리고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고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녹두가 해열과 해독의 대표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이 열사병이나 알코올 중독, 심지어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갈증이 심하고 손발이 붓고 머리가 지끈거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녹두죽이나 녹두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 열이 가라앉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한결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녹두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붓는 것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져 붓기가 자주 생기는데 녹두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회복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신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옛날부터 해장국의 재료로 녹두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고 독성을 풀어주는데 녹두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녹두차를 끓여 마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단순히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 음식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체내에 쌓이는 독소와 열을 내려주고 혈압과 신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혈관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병들이 모두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는 혈관 속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즉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현상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녹두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 혈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관 탄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8주간 녹두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쉽게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두는 혈관 속을 깨끗하게 해주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녹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녹두는 혈관을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며 혈압까지 안정시켜주는 노년층의 맞춤형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건강과 위장 보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두는 이런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속에 열이 많거나 위장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를 시원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느끼하고 답답할 때 녹두죽을 드셔보시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잔칫날이나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뒤 다음날 녹두죽을 먹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녹두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에게 녹두죽이나 녹두차는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점막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위점막이 약해지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의 다당류 성분은 위점막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체한 듯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녹두죽 한 그릇이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녹두는 위장을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변비와 속쓰림까지 해결해주는 노년층의 위장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주름, 기미, 잡티. 많은 분들이 화장품으로 가리려고 애쓰시지만 사실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피부 노화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며 기미와 잡티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전통의학에서 녹두를 피부를 맑게 하는 약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화장품 원료에도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부 진정과 미백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지요. 그런데 녹두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녹두가루를 곱게 갈아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늙지 하고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겉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이런 녹두의 효능을 두세 배로 올려줄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밥맛이 없을 때 보리밥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노년층 건강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곡물입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 그리고 신장까지 골고루 이롭게 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보리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녹두 속의 사포닌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녹두와 보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보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거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인데 녹두와 보리의 조합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보리의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녹두의 올리고당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노폐물 배출입니다. 보리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녹두가 해독 작용을 하니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잘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것도 이런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장이 편안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최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은 천연 항생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늘과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혈관과 면역력에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녹두는 몸속의 열과 독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늘과 녹두가 만나면 몸속의 나쁜 세균과 독소를 동시에 잡아주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가 잘 돌도록 합니다. 여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갑거나 다리가 잘 붓거나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마늘과 녹두의 조합이 이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인 연구에서 혈압이 평균 15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억제하고 녹두는 염증을 가라앉히며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면역력이 2배로 강화되는 셈이죠. 실제로 겨울철에 마늘과 녹두죽을 함께 먹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 보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늘은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자극을 중화시켜 줍니다. 즉 마늘이 가진 항균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도 마늘을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할 때 자꾸 입술이 부르트거나 몸에 염증이 잘 생기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마늘과 녹두는 바로 이런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최고의 조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으면 혈관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혈압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식품궁합입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많을 때 배즙을 드셔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과 독소를 풀어주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기침 가래 완화 효과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가 만성기침과 가래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에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넓혀주며 녹두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이 완화되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폐 건강 보호입니다. 배가 폐를 촉촉하게 해주어 건조한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녹두는 체내 독소와 열을 내려주어 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외부 자극이 많은 요즘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폐를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녹두는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드름, 기미, 잡티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실제로 배와 녹두를 갈아 만든 음료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피부가 맑아지고 건조함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녹두의 혈관 보호 효과가 더해지면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녹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을 드시면서 같이 녹두죽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둘 다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조합이 노년층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본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체내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 역시 대표적인 찬 성질의 채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심하게 차가워져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이 녹두와 오이를 같이 먹으면 갑자기 위가 뒤틀리듯 아프거나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병 전문 의사들은 위장이 약한 환자에게 녹두와 오이는 절대 함께 먹지 말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급성 저체온증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녹두죽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고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배탈 난 거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몸이 찬 분들은 녹두와 오이를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보양식 하면 소고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소고기와 녹두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고 녹두는 반대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소고기는 소화가 더딘 단백질과 지방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위를 차갑게 만들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심한 체기와 복부 팽만감을 일으킵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새도록 가슴이 답답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녹두까지 곁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위장이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를 보충해 주지만 녹두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체내 혈액 흐름이 불안정해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초 강목에서는 녹두와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기혈이 막히고 장부가 상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화효소의 작용과 체온 유지의 상충작용이 발생해 위장질환과 순환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바로 새우입니다. 바다의 영양식품이라 불리는 새우가 왜 녹두와 맞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새우에는 단백질 중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반면 녹두는 해독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면역계를 자극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부어오르며 숨을 못 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새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위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불량, 설사, 복통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60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문제입니다. 새우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녹두 속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따라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방에서도 녹두와 갑각류는 상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키고 위장을 약하게 하며 뼈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효능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혈관 건강에 좋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과 같이 먹으면 망가진 간이 회복되고 신장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놀라운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 흥미로운 건 옛 동의보감에도 포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기운을 돋우고 몸을 보강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미 포도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효능을 넘어 의사들도 잘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및 심장 건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 중 하나가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단 몇 초 만에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무너져 내리며 때론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럴 때 포도를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포도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이 엉겨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단단히 지켜 오래된 수도관에 코팅을 입히듯 혈관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포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체감하게 되는 가슴 두근거림, 손발저림 같은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루 한 송이의 포도는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불편함 중 하나가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졸음과 피로입니다. 또 수면 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서서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결국 무서운 당뇨로 이어지고 시력 저하나 신장 손상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보고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하십니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포도에는 물론 당분이 있지만 동시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속 폴리페놀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고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와 일본 임상시험에서도 포도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혈당이 안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졸음이나 피로,
쥐가 나는 증상이 서서히 줄어들었다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10알 정도만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몸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피부의 생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속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해집고 파괴해서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포도는 이런 활성산소와 싸우는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의 풍부한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막아줘 노화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자주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깔끔하게 나았는데 요즘은 몇 주씩 끌고 간다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포도 속에는 면역을 북돋워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여줘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연구에서는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기 예방이 아니라 폐렴, 대상포진 같은 큰 질환까지 예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포도 효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포도의 효능을 2배로 높여줄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포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포도줄기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세포가 손상되고 그 결과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암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죠. 특히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쉽지 않고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암 예방에 포도줄기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의 열매가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데 탁월하다면 포도줄기는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줄기 속에는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포도줄기 추출물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종양이 의심된다, 재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두려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럴 때 먹는 포도줄기는 이런 불안함을 덜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도줄기를 잘 씻어서 햇볕에 말린 뒤 차로 끓여서 마시거나 분말로 만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쉽게 피로가 쌓이고 얼굴빛이 칙칙해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이미 간이 지쳐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져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포도와 사과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포도 속의 성분이 간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과 속의 팩틴은 혈액 속의 독소와 나쁜 지방을 흡착해 배출하고 또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에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먹은 그룹이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지방간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포도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간을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런 불편함은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냥 넘기게 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포도 몇 알과
사과 반쪽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간을 가볍게 하고 피로를 줄이며 얼굴빛을 맑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몸의 변화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대화를 하다 말문이 막히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금세 잊어버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 두려움이 큽니다. 이때 먹는 포도와 호두는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의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은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세포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여기에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더해지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더욱 크게 강화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포도와 견과류를 함께 먹은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치매 고위험군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와 몇 알의 포도를 챙기는 습관이 평생의 기억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그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켜버리거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불편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불편입니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특정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포도와 우유입니다. 포도는 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우유 속 단백질, 특히 카제인과 만나면 위에서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가 지연되고 속이 답답하며 심한 경우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이 조합으로 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위산 분비의 감소인데 이럴 때 포도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러 불편함이 오히려 배가 됩니다. 그래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이라면 특히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포도와 우유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포도, 저녁에는 우유처럼 구분해서 드시게 되면 소화 불편은 피하고 두 식품의 장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응고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력이 줄고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액응고제를 복용하곤 하죠. 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이 포도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심각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고 심하면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전 예방을 위해 약을 드셔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음식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포도를 즐겨 먹다가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은 출혈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우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먹을 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량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당분의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어느 날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로가 심하게 몰려온 경험이 있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콤한 포도와 생크림 케이크를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자체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크림 케이크와 같은 고당분의 디저트가 더해지면 혈당은 가파르게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혈관과 장기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망막 혈관이 손상돼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신장이 손상돼 심하면 투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돌연사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단 것이 땡길 때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에 무가당 요거트에 포도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폭등을 막으면서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다르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마르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험, 혹은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고 눈이 자주 침침해지는 느낌,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넘기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60대 이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 속에 남아 끈적이는 혈액을 만들면서 심장, 신장, 눈,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더구나 60대 이후 노년층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본격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환자들은 병원을 찾고는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는 왜 60대 이후에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약해지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 역시 떨어지면서 혈당을 낮추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생활 습관병과 중첩되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당뇨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합병증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인구 대비 2배 이상 높고 당뇨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은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감각 저하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갈증이나 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장기화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요즘 자주 피곤하네, 왜 이렇게 갈증이 심하지? 같은 말을 하며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치아 건강 문제,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식사량이 줄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영양소 섭취는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뇨병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합병증의 시발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병증, 말초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율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당뇨를 가진 노인에게서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까지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과일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정말로 믿고 먹어도 되는 과일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뇌 건강에도 이로운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당뇨에 도움되는 과일 5위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과 특유의 쌉싸름한 풍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당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 혈당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나린제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간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몽 주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수치와 체중이 동시에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낮아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반쪽을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며 식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은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인성 당뇨를 겪는 분들에게 자몽은 씹기 부담스럽지 않고 적은 양으로도 혈당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자몽 반쪽을 습관처럼 먹는다면 혈당 곡선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처럼 건강에 매우 좋은 대표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당 조절을 위해 사과는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껍질과 과육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포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8%나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과일 섬유질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과는 부드럽게 익혀서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섭취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 사과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먹으면 혈당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도 적고 구하기 쉬운 사과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숨어있는 혈당 안정 효과 하루 한 개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3위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와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2컵 분량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생과일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이 가능해 1년 내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거트, 오트밀, 스무디에 소량씩 섞어 먹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눈 건강 개선 효과도 있어 당뇨뿐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 예방에 블루베리는 매우 훌륭한 과일입니다. 2위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에 좋지 않다는 오해가 많지만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망고에는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섬유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망기페린이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망고를 매일 2컵씩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내장 지방이 많은 고위험군에게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망고는 당도가 높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51에서 56 수준으로 중간 정도이며 적정량만 잘 지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후식으로 소량 섭취하거나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을 더욱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에 달콤한 즐거움을 더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당 조절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혈당 안정 과일계의 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랙베리는 다른 베리류보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식이섬유 함량이 특히 높아서 인슐린 민감도와 식후 혈당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를 함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한 그룹이 단독 과일 섭취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과 최대 혈당치가 모두 낮게 유지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블랙베리는 단일 과일 섭취 시보다 다른 과일과 혼합할 때 혈당 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베리는 노화에 따른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60대 이상은 씹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랙베리를 냉동 보관 후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블랙베리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블랙베리, 혈당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